네, 3강호 기계안전 8차시 진행할 텐데요. 전 차시에 이어서 각종 이제 기계들, 우리 이제 기계안전에 포함되는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게차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자, 지게차 하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작업하거나 이제 제조업에서 주로 이제 중요물들 많이 이동시키고 하는 거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우리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지만, 자, 각종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작업 시작 전에 점검을 해야 작업 중에 사고가 안 나겠죠. 그래서 작업 시작 전에 대해서 출제 비중이 높고, 자, 이런 것들 이제 그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서술하시오. 혹은 가로놓기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별표가 없는데 이거 별표 5개 해주세요. 자,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다. 자, 먼저요. 자, 지게차는 어쨌든 짐을 운반하는 이제 뭐 건설계 뭐 운반기계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자, 브레이크가 있죠. 제동장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랑 차량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이렇게 가로놓기도 쓸 수 있고, 플레임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지선다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물건을 싣고 옮기잖아요. 하역장치, 포크, 디퍼.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유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공압이기 때문에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시고요. 자, 지게차가 궤도가 아니죠. 자, 바퀴로 다니잖아요. 자동차처럼. 그래서 바퀴 이상 유무. 자, 그 이외에, 자, 차량과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전조등, 뒤에 있는 후미등, 방향지시기, 자, 경보장치, 빵빵,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요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된다.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게차 사고가 운전 중에도 이제 짐을 많이 싣고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그 신호수 없이 진행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지만, 짐이 만약에 많이 실려서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후진으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후진으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추가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작업하다가 귀찮잖아요. 시동 끄고 안전하게 뭐 세워놓고 작업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현장 가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막 바빠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정지시킨 상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자, 운전위치 이탈 시 준수사항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결국은 이제 운전석을 벗어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크나 버킷, 디퍼 이런 애들은 그 앞에 다 달려있는 그 형상만 다르지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자, 그걸 위에 띄워놓는다든지, 자, 우리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높이에 띄워놓다든지 그러면 사람이라든지 뭐 자동차든 다른 물체가 지나가다가 접촉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낮은 위치, 지면에 둘 것. 자, 요 얘기예요. 자, 이탈 시 시동키는, 자, 시동을 끄고 아예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해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서 이탈 방지 조치를 할 것. 자, 브레이크 채워놨는데 관성에 의해서 막 밀려가지고 또 계속 이제 굴러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자, 요 안정도도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자, 우리가 자, 요 WAGB 해서 G랑 B를 곱한 게 더 커야 된다. 일단 요 식이 나왔고요. 자, 안정도잖아요. 자, 우리가 차량에다가 물체를 실었을 때 편중돼서 실으면 그쪽으로 쏠려서 전도되잖아요. 자, 우리 지게차의 목적은 짐을 포크에 띄워가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 돼요. 그 안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게차가 이렇게 포크가 이렇게 있어요. 포크가 있고, 자, 바퀴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화물 중량에서 W, 웨이트에서 화물이 실려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앞바퀴부터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 요게 A다. 자, 그래서, 자, 화물 중량과 지게차 앞바퀴부터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제 하나로 넣고 방정식으로, 비례식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자, 지게차 자체의 중량이에요, G. 자, 이렇게 해서 창문도 놓고 이게 G예요, G.
자, 그래서 지게차 자체의 중량이랑 앞바퀴부터 B는 어때요? 차의 중심까지의 거리. 자, 차의 중심까지의 거리다. B다. 자, 이랬을 때, 자, 결국은 짐과 아무리 앞바퀴를 곱했을 때 이게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고꾸라지겠죠?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자, 요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화물 중량이 차체 중량보다 더 이제 커서는 안 된다. 넘어지기 때문에.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후 안정도, 자, 요 부분도 별표 5개입니다. 별표 5개.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자, 우리가 화물과 앞바퀴, 그리고 지게차의 중량과 앞바퀴와 센터까지의 그 비례를 했을 때 화물차의 중량 자체가 더 커야 되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자, 우리가 지게차는 보통, 움직일 때 상상을 해보시면 어때요? 보통 이제 짐을 실었을 때랑 짐 없이 그냥 주행하는 거, 공도에서 주행하는 지게차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전후 좌우 안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자, 먼저 보시면요. 자, 하역 작업시에요. 하역 작업시. 자, 하역 작업시. 자, 우리가 전후 안정도라 그런 건 우리가 경사길을 올라갈 때 이 도로는 경사가 몇 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표지판도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역할 때는 좀 더 보수적이에요. 자, 주행시보다 어때요? 급격히 낮죠. 왜냐면 짐을 실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 짐이 없는 상태보다는 훨씬 더 경사가 진 부분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에서 짐을 들으면 그대로 무게중심이 위로 가기 때문에 넘어지죠. 자, 그래서 어때요? 하역할 때 전후예요. 앞뒤. 앞뒤가 4다. 자, 좌우는 6이다. 자, 기억하실 수 있죠? 전후 4, 좌우 6이다. 자, 그래서 앞뒤가 좀 더 보수적이죠. 좌우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고요. 자, 주행시 볼게요. 주행시. 자, 이제 짐 다 하역하고 나서 이제 빠르게 이제 공도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주행시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다. 자, 좌우는 어때요? 15 플러스 1점을 V 이내다. 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항상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요거 가지고도 문제가 나와요. 요 V값, 속도를 뭐 20을 주고,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 자, 10% 추가만 하면 돼요. 플러스 15 해서 그 이제 속도 구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요거 가지고도 따로 뜯어서 이제 문제가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뚜껑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고, 자, 헤드가드. 자, 헤드가드는 물체가 떨어져서 사람을 보호해야 되죠. 물체가 혹시 떨어지더라도. 자, 우리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드가드. 헤드가드에 관련된 내용도 단골 문제입니다. 시험 단골 문제. 자,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값에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자, 등분포 정하중 무슨 얘기예요? 하중은 아시겠죠? 누르는 힘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손바닥을 해서 같은 힘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손바닥을. 자, 똑같은 힘으로, 자, 실제로는 하지 마시고요. 뾰족한 걸로 눌러보세요. 똑같은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얼마나 아픕니까? 자, 그래서 등분포 정하중이라는 것은 그 면적에 대해서 골고루 우리 엉덩이 의자에 앉는 것처럼 자, 견딜 수 있을 것, 그 의미고요. 자, 상부틀 각 개구의 폭도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바로 계속 나옵니다. 자, 개구 폭은 16cm 미만이다. 자, 외워주세요. 자, 지게차 헤드가드는요, 자,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자, 서서 운전하는 애들도 있고, 앉아서 운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최근 몇 년간 계속 이제 개정이 됐고요. 자, 최종적으로 입식일 때 서서 운전할 때는 1.88 이상, 앉아서 할 때는 0.903 이상, 뭐 크게 외우시지 않아도 이렇게 세트로 많이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입식과 자식. 자, 그리고 개구부 폭. 최대 하중의 2배 이상. 자, 요거 가지고요. 사지선다형으로 틀린 것은 자, 최대 하중의 4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2배인데 하고 고르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백레스트 볼게요. 자, 백레스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앉아있고 여기 포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포크가 있고 짐을 실을 텐데, 자, 백레스트는 여기 이제 짐이 경사지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것을 이제 백레스트라고도 한다. 자, 우리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파레트 위에다가 자,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실죠. 자, 지게차 포크 2개로 짐을 한 번에 실으려면 파레트 위에 올린 거를 이제 떠서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파레트다. 자, 그래서 화물의 중량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자, 들고 가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크게 이제 뭐 화물도 손상이 되고 그렇겠죠? 자, 파레트 자체는 강도도 중요하고 변형 부식이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나무 파레트도 많이 쓰고 우리 플라스틱 파레트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우리 자동차 따지면 이제 안전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컨베이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컨베이어는 장점이 뭐예요? 자, 연속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에스컬레이터처럼 사람 연속으로 이동해 주죠. 물건을 연속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이 가능하고, 자, 무인화도 가능하죠. 자, 센서를 통해서 바코드만 딱 찍으면 바로바로 이제 목적지로 분류를 해준단 말이에요. 운반과 동시에 물건을 승하하기 가능하다. 자, 내리면서 또 싣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요.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또 나왔어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컨베이어도 어쨌든 원동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발전기, 크게 발전기와 원동기로 나눠요. 발전기는 제너레이터잖아요.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원동기는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풀리가 뭐였죠? 자, 어쨌든 컨베이어도 어쨌든 넓은 고무 벨트잖아요. 그놈들을 돌아가게 하려면 풀리가 돌아가야 돼요. 자, 요거죠, 풀리.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벨트가 돌아가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벨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요게 이제 풀리다. 요거 체크해야 된다. 자, 이탈 등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아무래도 회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느슨해질 수도 있고 이완돼서 꼬이거나 탈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특히 또 이제 잼밍 되거나 끼거나 아니면 이제 사고 났을 경우에, 자,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도 중간중간에 비상정지 장치 있는 거 아시죠? 그렇듯이 중간중간에 바로 이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자, 덮개울 등의 이상 유무에서 이런 부분들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여기 접선물점이라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점이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탈 등의 방지 장치에서 정전이라든지 전압 강화 등에 따른 화물 운반구의 이탈, 역주행을 방지하는 자치를 갖춘다. 자, 기계가 갑자기 약간 미쳐가지고 거꾸로 역주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적으로 상 R, ST 상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3상을 가지고, 자, 우리가 뭐 내부에서 220V든 330V든 3상은 3선식이든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뭐 상이 바뀐다든지 뭐 그런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이제 오류로 인해서 뭐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 정전되면 갑자기 힘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되면 갑자기 확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자, 전압 강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 쪽에 가서도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전압이라는 애가 있고요. 우리가 전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전기면 그냥 전기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그러면 전기 알긴 아는데 정의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죠? 자, 요 전압이라는 것은, 자, 우리 폭포수 생각하시고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낙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압 혹은 이제 우리가 전위차라고 해요. 전위차. 자,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보내야 이제 흐르잖아요. 무엇가? 전류가. 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이 전압이 일정해야지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고 송급하고 하게 되는데, 미묘하게 이제
그 출력 차이라든지 갭 차이로 인해서 갑자기 그 출력이 확 떨어진다든지 전압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막 조금 이제 전압 강화 현상이 일어나서 뭐 크게 느끼는 것은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혹은 롤러코스터. 자, 예를 들어서요,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즐겨 타시는 그 롤러코스터. 자, 전기로 이제 위까지 올리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 미묘한 전압 차이에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뉴스 가끔 보시면은 그 롤러코스터 움직이다가 멈춰 있잖아요. 자, 비상정지 장치가 발동이 된 거예요. 전압차가 보통 뭐 예시로 뭐 5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그 허용 전압 오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계들은 이제 작동을 하게 하는데,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가 그거 허용치를 완화해서 유하게 해놓는다면 그 대형 참사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정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동산 뭐 멈췄다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압 강화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 자, 즉시 정지해야 될 것들. 자, 그리고 낙하물에 의한 방지. 어쨌든 짐들 많이 올리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덮개 울을 설치해라. 옆으로 떨어진다든지 하지 않도록. 자, 트롤리 컨베이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와이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매달아서 바구니처럼 해가지고 담아서 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체인과 행거가 벗겨지지 않도록 여기 매달아 다니는데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준기 한번 가볼게요. 자, 양준기는요. 자, 건설용은 일단 제외. 이제 기계의 안전이니까. 자, 작업장에서 화물이나 사람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거다. 양준기라는 게. 자, 그래서 이 종류 있죠,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항상 물어봐요. 자, 그리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실기 문제도 나옵니다. 자, 크레인. 자, 우리가 호이스트에서 건물 안에 달려있는 호이스트라 그래서 그렇게 막 평행 운동하면서 그렇게 그 후크를 내려서 물체를 들고 그런 것도 포함이고요. 우리 그 크레인 하시면 아시죠? 이렇게 기둥에 세워놓고 높게 이제 띄워가지고, 자, 철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옮길 수 있는 거. 자, 이동식 크레인이라든지, 리프트. 자, 리프트도 이제 이삿짐용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삿짐용인 경우에는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다. 자, 곤돌라. 뭐 쉽게 쉬운 예로 우리 관광지에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여기 안에 타고 자연 경관 이제 보면서 가잖아요. 곤돌라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승강기. 자,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는 것들. 자, 그래서 자, 요 양준기에 대해서 표시해야 될 사항,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도 나와요. 자, 전격 하중, 그리고 운전 속도, 경고 표시. 자, 요 세 가지, 이제 문제로 한번 만나보시면, 요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닌 것이 한 가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라내는 겁니다. 자, 용어를 볼게요. 자, 하중은 하중이에요. 하중이라는 게 그 무게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무게인데, 권상하중이에요, 권상. 자, 우리가, 자, 요런 이제 훅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이탈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체결 장치. 여기에다가 이제 로프를 매달아가지고 짐을 이렇게 실는 거예요. 실어가지고 옮기는데, 자, 훅이나 크레인, 버킷 등이 중량물. 얘 자체가 이제 일단은 물체고요. 들어올릴 물체고, 지금 이 훅이라든지, 자, 버킷, 뭐 바구니, 버킷 이제 부속품들이에요. 부속품. 다 이제 총 중량을 다 합쳐서 상승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권상하중이라고 한다. 권상하중. 자, 그러면 우리가 양준기에 표시해야 될 전격 하중은 뭐예요?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이다. 그냥 순수 화물이다. 무게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요. 몇 킬로그램에 몇 인승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것도 최근 들어서 예전 엘리베이터는 아니 뭐 12인승인데 6명만 타도 정원 초과입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 옛날 기준으로 몸무게 막 60kg, 65kg 기준으로 하다가 뭐 아주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75kg 그런 정도로 이제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좀 이제 현실적이 됐다. 그렇게 그런 이제 승강기 이야기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정격하중은 말 그대로 요거 달기구, 이게 다 달기구에 달았잖아요. 이게 달기구다. 요거 뺀 거고, 적재하중은, 자, 짐을 싣고 상승할 수 있는 최대하중이다. 짐. 자, 적재하중. 자, 정격 속도는 하중에 상당하는 짐을 싣고 주행 선회할 수 있는 속도다. 자, 우리가 중력 가속도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위아래로 올라갈 때 중력 가속도가 붙겠죠. 우리가 순수한 무게뿐만 아니라 속도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다. 자, 크레인 방호 장치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나오고 필답형으로도 쓸 수 있는 문제여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과부하 방지 장치. 자, 그냥 엘리베이터 따지면요, 정원 초과입니다. 자, 더 이상 안 싣게 안전하게. 그 무게 이상이면 작동 안 되는 거예요. 자, 공가 방지 장치는요, 우리가 이렇게 도르래가 있잖아요. 자, 여기 로프가 계속 칭칭칭칭 감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자, 공가 방지 장치는 이제 감았을 때 그 어느 일정 이상 더 감지 않도록 하는 게 공가 방지 장치다. 적당히 감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상정지 장치는 갑자기 멈추게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훅 해지 장치. 자, 그래서 훅 해지 장치라는 것은 이제 훅에다가 자, 이렇게 로프를 걸면 얘가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훅 해지 장치다. 자, 그런 이제 방호 장치 종류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양중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매달아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이 와이어 로프예요. 자, 와이어 로프. 자, 그래서 로프 구성은 우리가 이제 스트랜드 수 혹은 소선의 개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시면 가운데 이제 심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가닥이 여러 가닥에 이제 또 얇은 실선들이 모여서 이제 꽈지면서 이렇게 이제 와이어 로프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구분을 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이 있어요. 보통 꼬임. 자, 밑에 이제 보통 꼬임 그림을 한번 볼게요. 랭 꼬임하고. 자,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지? 자,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자, 보통 꼬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스트랜드와, 자, 이 소선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자, 꼬임 방향하고요. 자, 소선이랑 스트랜드랑 이제 꼬임 방향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자, 얘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 왼쪽으로 꼬아 올라가도 또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자, 요게 보통 꼬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거 Z 꼬임. 자,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S 꼬임. 마찬가지로 랭 꼬임은 어떻게 되느냐? 소선하고 스트랜드랑 같은 방향이에요. 자, 스트랜드 소선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줄이 가 있죠. 자,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꼬임하고 랭 꼬임. 자, 스트랜드 꼬임 방향이 반대다. 자, 꼬임 방향이 일치한다. 자, 이 랭 꼬임이 일치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올디너리 보통 이제 꼬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소선이랑.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와이어 로프는요, 안전율이 되게 중요해요. 안전율. 자, 안전율이라는 것은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데 마냥 높아봤자 돈이 많이 들죠. 적당히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이제 안전율을 찾아서 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안전율 산출 공식 나오는데요. 자, 세이프티 안전율 S는 자, 보시면 허용응력이에요. 허용력. 그 다음에 가닥수, N은 가닥수고 파단 강도.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라든지. 자, 요런 이제 각각 안전율식들이 같은 동의어로 되어 있는 식들이 이제 주로 이제 뒤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분의 파단 강도 요런 식으로 해서 허용 응력이라는 것은 버틸 수 있는 힘이고 파단 강도는 자, 버티다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나오는데요. 보통 권상용이라든지 횡횡용 좌우로 간다든지 지부의 기붕용 와이어로프는 안전율이 5다. 자, 그리고 지지용과 보조로프는 4다. 자, 가볍게 보고 지나가 주세요. 요 와이어로프 부분은 계속 나옵니다. 뒤쪽에. 그래서 이제 건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그 안전율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탑승했을 경우에 이제 10을 기준으로 하고, 뭐 더 좋으면 좋겠죠. 뭐 30, 40이면 좋겠죠. 근데, 기본, 기준은 1입니다. 1인데, 자, 이렇게 안전율을 우리가 수치에 따라서 로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조를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운반기계, 뭐 지게차랑 비슷해요. 우리가 뭐 구대 운방차 혹은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게차라든지 구내 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운반기계에 해당이 된다. 자, 방호장치 보시면요. 다들 이제 제동장치, 브레이크, 그죠? 브레이크. 자, 경운기, 빵빵 하는 경운기 있어야 되고,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자,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출 것. 자, 이런 애들이 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16가지 총 뭐 이제 선반부터 해가지고 밀링부터 해서 연삭기에서 쭉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이제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자, 고생하셨어요.